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오늘은 나의 삶의 목적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의 중요성.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설정한다. 네, 이거를 우리 한번 포인트로 잡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죠? 자, 이 사회자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요. 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후세에 길이 남을 학문을 이루기 위해 살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지요. 라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하나를 꼽자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마다 각각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 세 가지 삶의 목적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셋 중에 혹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 속에서 사회자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뭐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학문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밖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목적이란 바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족의 추장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그들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뭇가지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추장은 세 아들에게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었다. 첫째 아들은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말하며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둘째 아들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라며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독수리를 비켜 땅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대답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막내 아들의 화살은 독수리 가슴에 명중했다. 자, 추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은 저기 뭐가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하늘이라고 답한 첫째 아들,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인다고 말한 둘째 아들,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독수리의 날개 사이에 가슴이 보인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독수리를 사냥한 아들은 누구였죠?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이 앞에 두 아들들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을 허공에 날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가 그냥 어떤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그냥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방학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 게 있었죠. 그래서 동그란 이런 원판에다가 아침 몇 시에 기상하고 밥 먹고 공부는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운동하고 막 이런 계획들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계획을 세울까요? 방학을 앞두고. 방학이라는 시간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되게 늘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냥 하루를 보내기 쉬운데 그것을 방지하고 방학 동안에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도 그렇게 세운다면 좀 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헛된 일이나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이 세 번째 아들 역시 그냥 독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독수리의 날개 사이의 심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독수리를 잡을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이 추장 아들처럼 우리만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어떤 성공과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계속 말했다시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타인과 교류하고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나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세운 삶의 목적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단원을 계속 지나는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삶의 목적을 세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때나 세울 수 있어요. 또 세웠던 목표를 그 어느 때나 수정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란 교과에서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배우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청소년기는 특히나 어릴 때의 어떤 유아적인 아동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좀 더 철학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시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더 정말 도덕적이고 혹은 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지금 청소년 시기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평생 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바뀝니다. 그러나 지금 정하는 것이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한 나의 생각들이 더 추가가 되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닦아놓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만화를 재밌어 보이는 만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남자가 보이네요. 자, 훌륭한 사람의 업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알려지는 법이란다. 지금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 내가 어느 깊은 산골을 여행했을 때의 이야기야. 양을 치는 노인을 만났지. 노인은 구멍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심고는 흙으로 덮고 있었어. 노인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이 하고 싶어져서 이 황무지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 나는 한참이 지나서 그 산골에 다시 갔어. 그런데 그 황무지가 낙원으로 변해 있었어. 믿을 수가 있겠니? 여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울창한 숲, 상쾌한 바람, 아름다운 시냇물, 이 낙원이 탄생하기까지는 노인의 쓰라린 고통과 절망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 남자가 처음 이 노인의 행동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겠다. 저거 언제 해가지고 언제 저 노인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한참이 지나서 우연히 그곳에 갔을 때 낙원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노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황무지에다 나무를 심어보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죠. 사실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마다 난 이걸 해봐야겠다, 저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나무를 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처럼 사람마다 가치관, 흥미,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목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바람직한 것이겠죠. 거기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세부적인 실천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세울 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적성이나 흥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삶의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운동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카타르시스를 전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위선양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이게 내가 올바른 가치인지, 혹은 이 가치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의 삶의 가치가 올바른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진짜로 어떤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올바른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막 추구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시 사회적인 존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고 또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설정할 때여야만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삶의 목적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도 나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목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더 멀리 사회까지 어떤 영향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려할 때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삶의 목적을 세울 때는 현재 자신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하죠.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요, 보통. 그렇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혹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하다 보면 그것이 달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성찰해가고 또 노력할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 또 세우고 실천한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시간이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부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는 목적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내가 지금 당장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면 좋을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 라는 식으로 이런 차근차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떤 과제는 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사회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삶의 목적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자,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뭐였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삶의 목적이 청소년기에 설정하는 것에 되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왜 그랬죠? 자신에 대한 탐구나 성찰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삶의 목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어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의 목적의 설정 방법은 뭐였죠? 첫 번째, 삶의 목적을 세울 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 것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자신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목적 설정 방법을 통해서 과제도 해오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